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새해를 맞아서 계획 세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책,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라는 책을 썼거든요. 제가 이전에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구체화하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중에서 이제 OKR이라는 목표 관리법이 있어요. 구글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제 O라는 것은 생생하고 야심찬 목표, 그리고 KR이라는 것은 키 리절트의 준말이고요. 핵심 결과라고 해서 이제 수치화할 수 있는 어떤 이정표, 그거를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OKR을 어떻게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책으로 썼습니다. 다시 한번. 짠,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저 역시 새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요거 만다라트라고 하고요. 저의 2022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성장을 해야겠죠. 2022년을 마치면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다는 실감,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이 즐거워야 한다. 그리고 알차야 한다. 재밌게 1년을 한번 보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다라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즐겁고 알찬 2022년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이렇게 테마를 또 그 아이디어를 써보는 거죠. 제가 이걸 단번에 완성한 건 아니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붙여놓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더 붙여보면서 이렇게 만다라트를 써보니까 이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건강, 글쓰기, 독서, 음악, 일, 자산, 그림, 외국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일단 건강 같은 거 보면은 수요일에 짐에 가고 토요일에 요가 가자, 스트레칭을 하자, 건강검진 받자, 그리고 뭐 스크린 타임을 줄여보자, 그리고 혈당이 걱정이 되니까 당 폭탄 같은 건 좀 제한을 해보자,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야채나 과일을 먹자, 이런 식으로 꼭 만다라트를 꽉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만다라트를 만들었으면 다음 단계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단계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만다라트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인가, 이걸 정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이제 COCD 박스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COCD 박스는요, 이렇게 많이 생성된 아이디어를 이제 분류하기 위한 도구고요. 저는 기준을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Y축 보시면 위에는 쉬운 일, 금방 해칠 수 있는 일, 그리고 아래는 난이도가 높고 어렵고 곤란한 일을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Y축에는 이쪽에는 간절하고 꼭꼭꼭꼭 해야 되는 일, 이쪽에는 아님 말고 하면 좋고 아니면 뭐 내년에 하지, 이런 일들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만다라트에 있던 아이디어들을 조금씩 COCD 박스로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실 때,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때 모니터 앞에 앉아서 스프레드 시트를 보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종이에다가 펜으로 글씨를 쓰는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더 창의성이 자극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스트잇은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조직화하고 시각화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도가 높은 거는 위에 붙이고 아래쪽에는 우선도가 낮은 것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끊임없이 재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놓고 눈에 보이는 데다가 자꾸 쳐다보게 되면은 점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아, 이걸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저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개선을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대부분 아이디어가 정리가 됐는데,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재조직을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덩어리가 생겨요. 요거 다 주식 투자에 대한 거고, 요거는 독서에 대한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고 싶은 것, 권한과 리더십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싶고, 자율성을 좀 더 확보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정리가 되면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한과 자율성, 연봉과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알아보자. 이렇게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COCD 박스 안에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었고요. 좀 너무 야심차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아이디어는 따로 제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주차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베이스 언젠가는 배우고 싶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를 해두고 나중에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굿노트 속지 만들기, NFT 발행해보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한번 꼭 해보고 싶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COCD 박스를 보시면 간절하고 쉬운 일, 꼭 해야 되는 일, 이런 거는 이제 루틴으로 만들어서 해치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아님 말고인데 쉬운 일, 이런 것도 뭐 시간이 있으면 하면 좋겠죠. 있으면 하면 좋고 그래도 최우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렵고 아님 말고인 일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선도가 낮은 아이디어들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렵지만 너무너무 간절한 일들, 예를 들어서 단 음식 끊기, 요게 제가 몇 년간 계속 챌린지 했지만 계속 실패했거든요. 너무너무 어렵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도전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글쓰기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나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이란 뭘까라는 테마를 찾아보는 것. 좀 어렵지만 정말 저에게 중요한 일이고 간절한 일입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고, 그리고 권한과 자율성, 연봉,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알아보는 것. 요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의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쉽고 간절한 일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해치워버리거나 루틴으로 삼아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자. 이것이 COCD 박스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한 달이나 세 달 단위로 OKR을 설정을 해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면 되겠죠. 네, COCD 박스로 저의 우선도가 이제 보이게 되었잖아요. 보니까 제가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와중에 내가 정말로 집중하고 싶은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가시화하는데 만다라트와 COCD 박스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확 발산을 했다가 다시 수렴을 시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보면 발산만 하고 수렴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발산을 한번 쫙 하시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도를 정하는 그런 수렴의 과정을 꼭 거치시길 바란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고, 그리고 저의 COCD 박스에서 이제 건강과 글쓰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두 가지 OKR을 세워봤습니다. OKR은 O라는 것은 이제 목표죠. 이상적인 나의 모습,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죠. 지금보다도 훨씬 활기차고 가벼운 그런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결과. 첫 번째로 운동의 습관화, 수요일 날 짐에 가고 토요일 날 요가를 가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액상과당과 당덩어리. 제가 이거를 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지만 끊을 수는 없어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주 1회 이하로 일단 섭취를 해보고 잘 되면 나중에 가서 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안 보는 타임을 설정하기, 그리고 종합건강검진을 3월 이내에 꼭 받기, 예약하고 조금 프로세스가 복잡하기 때문에 핵심 결과의 하나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뉴스레터를 주 1회 발행한다. 그러니까 그 핵심 결과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치를 넣는 거예요. 데드라인이라든지 총량이라든지 아니면 주기 같은 수치를 넣어서 무엇을 달성한다면 이것이 성공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두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 책을 냈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하겠다. 요거는 아직 수치가 안 나왔지만
일단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팔로업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홍보도 있고, 팔로우하는 글쓰기도 있고 서평 읽기도 있고 약간 복잡하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렇게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제가 지금까지 디자인 전문서를 많이 읽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사고의 더블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제가 책을 쓸 때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디자인 전문서를 꾸준히 읽어야 되겠다. 1월부터 3월까지니까 3권 이상 읽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핵심 결과로 설정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1월에 뭐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수요일 날 짐에 가고 토요일 날 요가 간다. 그리고 당을 제한한 다음에 섭취한 날은 기록을 한다. 이런 게 이제 1월에 해야 되는 일이죠. P라는 것은 우선도입니다. 프라이어리티. 제일 중요한 거는 1. 그리고 1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있으면 2를 하고 2를 한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있으면 3을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 연습은 되게 즐겁고 가고 싶지만 다른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P1과 P2를 다 해치운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P3을 하겠다. 클래식 공연도 즐겁고 가고 싶긴 하지만 일단 P1이랑 P2를 한 다음에 P3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1월에 해야 되는 태스크 리스트가 쭉 나와 있다면 이제 각 한 주에 뭘 해야 되는지 투두 리스트가 나올 수 있겠죠. 큰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명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단위의 뚜렷한 목표 그리고 뭐를 달성해야 되는가 요거를 일단 정해 둔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작은 태스크로 브레이크 다운을 한 다음에 이제 투두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투두 리스트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추상적이고 큰 그림에서부터 작은 투두 리스트까지 브레이크 다운을 하는 과정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요가를 가는 게 저의 핵심 결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제 토요일 날 하타 요가 클래스에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2단계까지 오면 정말 사소한 일들, 뭐 빨래라든지 청소 같은 거 매주 루틴으로 하는 일들 넣어두고 체크하면 이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해치우는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밌게 해보고 싶다. 재미없는 일을 즐겁게 해보고 싶다. 제가 솔직히 야채 먹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루에 한 번 야채 과일을 먹고 있는데 이게 즐겁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캘린더에 끼워 넣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진이 쫙 채워지면 되게 기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보상을 저한테 주는 거죠. 이게 꽉 채워지면 와 너무 기쁘다. 2월에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루틴을 만들 때 제가 지금 만다라트에서 COCD 박스로 그리고 태스크에서 루틴으로 지금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림도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딱 보니까 이제 토요일 날 요가 가고 일요일 날 피아노 가고 수요일 날 짐에 가고 그리고 글쓰기를 해서 매주 목요일 날 뉴스레터를 발행한다. 이런 루틴을 즐겁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계획 시트를 만들어 놓고 어제 요가 갔다 왔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쫙 채워지면 한 달 후에 굉장한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요.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작은 레벨, 작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 이제 구체화하고 나면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내일 뭘 해야 되는지 뚜렷하기 때문에 매일의 일상생활을 할 때는 굳이 생각을 안 해도 기계적으로 이제 자동화된 습관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됩니다. 네, 그런 습관화를 위해서는 이제 루틴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월요일 날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걸 쭉 생각을 해보고 이제 금요일쯤에 다시 돌아보는 거죠. 회고를 해보고 목표나 핵심 결과의 수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루틴의 정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일주일의 리듬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영상도 다음에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짐하신 일 모두 잘 이루어지는 뚜렷한 목표와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더 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